사회성은 가족에서 배우는 거는 5세까지 다 끝납니다. 친구들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한 애들은 너네 다 꿇어, 난 공주고 너넨 시녀야, 이런 거죠. 그렇게 키운 엄마들은 우리 애가 홀대를 당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렇게만 해도 사회성이 매우 좋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이제 예전에는 어른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든 안 내려가도 하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애들이 여긴 어디지? 누구지? 이렇게 어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관습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들이 훨씬 약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애들이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얘가 왜요? 라고 물어보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근데 보니까 엄마가 늘 왜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왜요로 안 넘어가는 애들은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선택권을 많이 받은 애들. A를 할래? B를 할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도 선택권을 받은 애들이 꼭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 세 번째가 되게 웃긴데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필요는 없는데 열심히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소수의 아이들이 싫은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성 하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데 가족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상황에서 긴장을 하거든요. 집에서는 막 틀어줘도 밖에 가면 이제 각을 잡는데 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집이 너무 허용적일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얘가 울고불고 떼쓸 일이 없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떼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혼낼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혼낼 일을 안 만드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일단 허용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대로 말하면 거절을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거절에 대한 내구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먼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야?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은 확 하고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를 만드는 첫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느껴요, 아이들이. 이를테면 어떤 애가 왔는데 얘가 사회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쭉 학교 생활을 물어봅니다. 근데 수업 시간은 뭘 할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국어 시간이면 국어 책을 꺼내고 뭘 하고. 근데 이때는 이 아이가 어떤 애인지 특별히 개성이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죠. 좀 자유롭게 허용된 시간에는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한 애들은 보통 혼자 뭘 합니다. 뭐 혼자 책을 본다든지 혼자 만들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면 넌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책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놀이가 안 돼서 그런지는 그럼 놀 때도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멈칫하면 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어떤 기술이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비하도 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세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가는 거죠.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이나 애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놨을 때 고등학교는 그 반의 애들이 홀수면 누가 혼자 앉느냐 이렇게 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느냐가 사회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중심적인 거랑 자기 애성은 얼핏 보기에 비슷한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내 입장만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하고 뭐 게임을 할 때 내가 이 게임의 이 규칙이 나한테 뭔가 불리해. 야, 이거 하지 말고 딴 걸로 해. 라든지 야, 우리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 이런 식으로 합의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많이 하죠. 다수가 그걸 하자 그랬는데 혼자서 계속 자기가 좋을 대로 뭐 규칙을 바꾸고 자기 중심적은 나만 있어요. 근데 자기 애성은 남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위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레드카펫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을 쭉 깔아놓잖아요. 근데 남들이 없어. 박수 쳐야 됩니다. 나는 이제 글로 걸어가고. 그러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예뻐. 제일 잘해.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애들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 애적인 애들은 너네 다 꿇어 이런 거니까 공주놀이를 하면 난 공주고 너넨 시녀야 이런 거죠. 근데 자기 중심적인 애들은 나 공주할래 해서 다 공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애성은 다른 아이들이 보이는 미숙한 행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얘는 모르지만 얘 친구들은 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죠. 지가 공주인 줄 알아. 좀 크면 재수없어.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오만해 보인다. 네 기분이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이 제일 맞아. 부모님이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싫었어? 네가 안 하고 싶었어?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를 끊임없이 하면 기준이 내 감정이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떼를 쓰거나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해. 이럴 때 이제 하나가 있고, 네 생각이 맞아.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말꼬리 잡는 애들 많아요, 요즘. 이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네 생각도 맞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아이들은 내 생각이 맞아. 근데 이제 애들인 거는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하고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애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얘를 대할 때 같은 나이처럼 대해요. 아, 그래,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이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가 부모랑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알았어. 엄마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았어. 이렇게 해야 엄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정이 그런 건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라든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알겠는데 그거는 이거 때문에 틀린 거야. 라고 해서 맞고 틀린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자기 탓을 해야죠. 내가 이제 애를 공주대접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뀌어야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무수리처럼 컸는데 우리 딸은 공주처럼 키워야지 라거나 딴 애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비교 우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바뀌려면 비교 우위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쁘다 그러겠죠. 야, 네 수준에 안 맞아. 딴 학교 가자 라든지. 그래서 보통 그런 아이들의 부모 중에 자기애적 성격들이 많아요. 일단 그렇게 키운 엄마들은 지켜보기만 하진 못하죠. 본인은 우리 애가 이런 홀대를 당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가서 선생님이랑 싸우고 다른 애 엄마랑 싸우고 뭐 걔가 이런 말 했다면서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싸우면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더 배척당하거든요. 쟤랑 놀았더니 그 엄마가 와서 막 난리를 쳐. 근데 한 이제 4, 5학년 되면 이게 전교에 소문이 퍼지거든요. 그럼 야, 걔랑 놀면 안 돼. 걔네 엄마가 또 와서 난리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애가 높아도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애만으로 안 되는 이제 인싸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하면 인싸가 안 되면 굉장히 자기애적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내가 인싸가 못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인싸는 애들이 좋아해야 되잖아? 그럼 너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니? 한 다음에 네가 친구라면 얘가 어떨 때 제일 괜찮아 보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행동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 중에 일단 먼저 인사하기 있어요. 친구들은 안녕 뭐 이렇게 이 정도는. 근데 얘네들은 도도해서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가 비슷해요. 청소년기는 뭐 요즘 어떤 아이돌이 뭐 인기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자기애적인 애들은 유치해 이러거든요. 근데 다 뭐 예를 들면 BTS를 좋아하는데 나만 딴 그걸 좋아하는데 얘는 이게 우월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일단 안 좋아해도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갈려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못 고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희망이 있죠. 보통 공공장소에 가서 통제하기보다는 집에서 잘 통제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밖에 나가서 쓰는 거죠. 일단 집에서는 뭐 타임아웃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이제 타임아웃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박물관에 갔다든지 식당에 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자, 계속 그럼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못 먹고 가 하고 3번 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저는 놀이공원 갔다가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분리기 확실히 있으면 아주 빨리 말을 들어요. 애들은 기억하는 시간이 짧아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일수록 학습이 잘 돼요. 이게 멀어지면 혼났는데 이 앞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아빠 어머 잃는다든지 너 나중에 이거 오히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요. 저는 그냥 그 장을 나오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 나가면 되죠. 여기 있으면서 뭘 하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무조건 나와서 혼을 내든 뭐 타이르든 하고 준비가 되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사회성은 크게 1번이 자기 통제거든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여럿이 있을 땐 자기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급적 이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움, 협력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이에 맞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뭐 갖고 있으면 줄래?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아이가 상대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주면은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칭찬해 주면은 아마 이렇게만 해도 사회성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예를 들면 빨래는 다 빨래 바구니에 넣는다든지 수저 놓기라든지 먹은 거 갖다 놓기, 그거를 시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집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에 맞는 역할은 자기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사회성의 기본이잖아요. 난 이게 좋아. 나 좋은 것만 할 거야. 이건 사회성이 없는 거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이 좋겠다.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저거 놀고 나서 치우면 엄마가 청소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라든지 네가 엄마 상 차릴 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덜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족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인데 어느 날 얘가 3학년이 되면서 얘는 가족들이 얘를 위해서는 뭘 많이 했는데 얘가 가족을 위해서 뭘 한 적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시켰어요. 그랬더니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 네가 작년 9살이었잖아. 이 숫자가 하나야. 10살이면 숫자가 2개야. 누나도 봐, 2개, 엄마도 2개. 숫자가 2개가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라는 뻥을 쳤지만 아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너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걸 이걸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기, 뭘 제자리에 놓기, 이것도 안 되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 안 됩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건 정말 어려운 습관인가 봐요. 어려운 습관이라는 건 자기가 청소를 담당하지 않는 한은 잘 안 생겨요. 우리 애들도 좀 이따 버릴게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항상 네 방이 깨끗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대신에 엄마가 지금 버려 하면은 그때는 버려 이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고 적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집 애들은 움직입니다. 이 정도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럼 이제 휴지 버릴 때 네 거 말고 주변에 있는 거 다 요거 시키시면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 이거 내가 안 먹었다고 뭐 이러거나 이건 동생 거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애가 하나면 엄마가 자동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휴지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애가 조금 큰 다음에 그걸 시키면 엄마는 근데 뭐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부터 시키셔야 돼요. 사실 한 6, 7세부터는 부모님이 할 게 없어요. 사회성은 가족에서 배우는 거는 5세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던 아이가 사회에서 살던 아이로 쭉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 배우라고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초, 중, 고가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가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한다거나 너무 학교로 뛰어간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잘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4, 5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돌쯤 되면 아이가 걷고 점점점 뛰어다니고 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어울린다기보다 이렇게 옆에 있죠. 쳐다보고 가서 뺏고 이거 자체가 상호작용이거든요. 놀이가 쭉 진화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평행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랑 앉아있는데 같이 놀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옆에 가서 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엄마가 야 이쪽으로 와서 놀아. 걔 옆에 가지 마. 라든지 같이 놀자 그래. 그럼 이제 친구야 나는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학년 되면 애들이 되게 무시해요. 약간 교과서 같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애들끼리 이렇게 악수하면서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여기 사는데 우리 앞으로 친하게 놀자. 안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많이 개입할수록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좀 부대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린애들은 이제 어렸을 때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상호작용해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부모의 행동이 있습니다. 친구 역할을 다 해줘요. 놀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굉장히 이상적인 친구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랑 도란도란, 알콩달콩. 학교에 오면은 거칠어요. 나한테 주목해주지 않아요. 그럼 또 이게 멀뚱하게 있다가 집에 가면 도란도란 이렇게 됩니다.
사회성을 어려서부터 엄마가 대신 발휘해주는 분이 있어요. 엄마들끼리 친해서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 엄마가 친구를 만들고 친구 관계를 유지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5살에 뭐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 엄마들이랑 친해.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랑 같이 놀았어. 그럼 이제 만드는 거 부모님이 해줬죠. 얘는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쟤랑 보기 싫어도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 노니까 유지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관계를 부모가 많이 맡아줄수록 아이들은 기술이 안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내가 얘랑 같은 유치원을 다녀서 얘하고 친해. 근데 초등학교에 갔어. 얘하고 같은 반이야. 저학년에는 원래 절친이 없는 게 맞아요. 발달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절친이라고 그럼 치죠. 근데 이제 절친은 배타성이 있거든요. 내가 너랑 절친이고 네가 나랑 절친이면 다른 관계랑은 달라야 돼요. 근데 다른 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밸런스를 못 맞춰요. 다른 애가 와서 놀면 절친이라고 믿었던 애는 배신에 따릅니다. 근데 반드시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조금 더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애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한테 다른 애가 다가왔을 때 얘는 굉장히 학교 생활이 힘들어져요.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가 이 집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합니다. 야, 걔랑 좀 놀아. 근데 이거는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절친은 4학년 이후에 생겨요. 그리고 절친이라고 할 때는 서로 상호 합의가 돼서 내가 딴 아이랑 논다 그래서 얘랑 절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할 때 사귀는데 내가 딴 남자를 만난다고 여기도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숙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경계나 깊이의 정도. 근데 1, 2, 3학년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뭐 절교하네, 배신하네, 게 되지도 않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는 애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한 5, 6학년? 그것도 주로 여자애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개념을 저학년 때 쓰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고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학년 때는 놀이 중심으로 놀아요. 그러니까 난 얘랑 친한데 얘가 하는 놀이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딴 데 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배신이라 그러면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친구를 만들고 독립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가 없다는 건 환경이 거의 100%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장 승패가 갈라져야 돼요. 한계가 있는데 둘이 덤벼들어요. 둘 중에 하나는 못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처절한 패배감 이런 게 생겨서 그렇게 극한 경험을 주지는 못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것만 안 해줘도. 잠깐만 엄마가 결정할 거야 라든지 잠깐만 이거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돼. 아니 이거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계속 섞어서 써야죠.